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스마트폰, SNS 등의 온라인 공간은 이제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의 경우 스마트폰 보유율이 높아지고 아동이 온라인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작년 연이어 불거진 동영상 사이트의 아동 개인정보 불법 수집 때문에 부모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점점 커가니까 스스로 정보를 찾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핸드폰 게임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이고 하다 보니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작년에 부모 동의 절차나 이런 개인정보, 그러니까 아동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법들이 많이 강화됐다고 하지만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개인정보를 보다 더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과 제도들이 새로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아이들의 개인정보가 위험한 현실. 미래의 재산이기도 한 아동의 개인정보를 더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의 경우 성인에 비해 정보에 대한 진위 판단이나 평가 능력이 다소 미성숙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또 제공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보다 더욱더 강력한 규제와 관리가 요구됩니다. 그런데 이런 점을 악용해서 아이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거나 유출하는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더욱더 철저한 보호를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분석 능력과 판단이 부족해 법률 및 정책에 특별히 보호해야 할 취약한 대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동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동안 부적절한 내용, 공격적인 광고, 낯선 이와의 위험한 접촉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성인보다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의 규제와 관리가 요구되는 대상이란 것인데요. 보험사에서 이제 5,000원 쿠폰을 준다든지 설문조사나 그런 걸 하면은 개인정보를 줬고요. 그렇듯이 아동에게도 문화상품권이라든지 조그만 기프티콘, 안 그러면 자기네 게임이나 이런 사이트에서 통용되는 어떤 쿠폰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이제 그런 정보에 참여하게, 그런 활동에 참여하게 하고 그런 참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행동 정보, 그다음에 위치 정보 이런 것들이 본인들도 잘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집되게 되죠. 물론 이제 기업들이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잘 보관하고 관리하고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나라도 아시다시피 해킹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킹으로 인해서 개인정보들이 유출되면 아동들의 개인정보들이 유출되면 결국에는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는 한 교육업체가 어린이들에게 무료 검사를 해주고 개인정보를 건당 15,000원에 팔아넘긴 사건이 발생했으며 아동의 노출된 개인정보를 통해 음란한 사진, 비디오 등을 전송하거나 아동을 유인해 성폭행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동이 게임 앱이나 혹은 홈페이지를 이용하고자 할 때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 회원가입 때 본인의 개인정보도 입력하는 경우가 있고 또 부모님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스미싱, 파밍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아동의 경우에는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에 대해서 이렇게 분별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부모님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켜서 그런 개인정보 침해 사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부모들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핸드폰 보고 싶어요. 제발요. 제발요. 어쩔 수 없이 휴대폰 등을 손에 쥐어주기는 하지만 행여 아이가 부적절한 게임 또는 동영상 사이트 등에 접속하지는 않을까. 아동 때문에 부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애들 동영상 보다 보면 이제 계속 연관되는
동영상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걸 또 이렇게 클릭하다 보면 이제 부모가 원치 않는 어떤 청소년 불가나 아니면 어떤 성인 동영상 이런 거를 그러니까 성인용 콘텐츠를 보게 될까봐 그거는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애초에 어떤 그런 기능이 있어서 아예 차단을 해서 볼 수 없게 되면은 마음 놓고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거를 줄 수 있는데 그런 법이나 제도도 중요하고 기술적으로도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한국에는 아직 아동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것에 대한 강제성 있는 법규가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17년 아동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긴 했지만 이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서 이런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지적되자 지난 2019년 6월부턴 형식에 그쳤던 부모 확인 절차와 권리를 구체화해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했다고 합니다. 최근 정보통신망법이랑 위치정보보호법에서는 이제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를 받는 방법을 구체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에게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이제 보다 명확하게 내용을 고지하고 알기 쉬운 언어로 설명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이랑 위치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는 이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아동의 이제 법정 대리인이 이제 문자 메시지나 또는 신용카드 정보 입력, 그리고 휴대전화 본인 인증, 그리고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서면 동의 확인 방식, 그리고 전자우편이나 전화 등 방식으로 명확한 동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는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앞서서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미국은 1998년에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했고 최근에도 법을 개정하는 등 보호 수준을 꾸준히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은 지난 5월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아동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보호장치 및 권리를 인지하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동영상 사이트에서 벌어진 아동 개인정보 불법 수집. 이대로라면 대한민국도 안심할 수 없는 현실인데요. 아동의 개인정보를 지켜줄 더 확실한 법과 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14세 미만 아동의 정보 같은 경우는 유치원이나 학원 이런 어떤 기관에서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유사한 취지의 규정이나 아니면 좀 더 폭넓은 보호 규정이 생기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은 온라인 공간에서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줄 안전막이 필요하고 또 개인정보 보호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인터넷을 이용할 때는 안전한 사이트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도가 필요한데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동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고 또 앱을 이용할 때는 정식 경로를 반드시 이용하도록 하고 위험성이 있는 앱은 설치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더불어 부모의 핸드폰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정해진 게임과 앱만 사용하도록 하고요. 정보 입력을 요구하거나 모르는 사이트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안전한 온라인 환경 구현과 또 아이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세밀하고 철저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아동과 성인 모두의 노력과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법적인 시스템이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